푸틴 피해 보복, 우크라이나 곳곳 미사일 폭격, 푸틴 크림대교 폭발 테러 행위, 안보회의서 우크라 타격 확인, 삼성 키이우 사무실 건물 파손, 가디언 출근 시간대 미사일 피습, 전국서 최소 11명 사망, 64명 부상, 총사령관 교체 이틀 만에 공습,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대응 양상, 크림대교 이용 트럭, 페리에 이전, 중장비는 철도 교통 통해 수송 가능, 군의 장기적 타격 주지는 못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굴욕적인 크림대교 케르치에프 대교 폭발 사건과 관련해 10일 현지 시간 우크라이나의 심장인 수도 키이우를 비롯해 강범위한 지역에 무차별적인 장거리 미사일 보복 공격을 퍼부었다. 현지 소식통은 이날 세계일보에 우크라이나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약 1.2km 떨어진 키이우 국립대와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독립광장 마이단에서도 한 차례 폭발이 있었다며 삼성이 일부 층을 빌려 입주한 키이우 기차역 인근 건물도 바로 옆 건물이 피격되면서 파편에 맞아 일부 파손됐다. 현지 한국인 직원은 없이 현지 직원만 있는데 인명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5분쯤 키이우에서 미사일 공습으로 큰 폭발이 최소 10차례 일어났다. 우크라이나 서부, 르비우, 중부, 드니프로, 제2도시인 동북부, 히르키우 등 다른 주요 도시에도 미사일이 떨어져 에너지 시설 등이 파괴됐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러시아 미사일이 아침 출근 시간대에 날아와 키이우의 주요 교차로와 공원 등을 강타했다고 전했다. 데니스 슈미갈 우크라이나 총리는 공습과 관련해 8개 지역의 주요 기반시설 11곳이 피해를 봤다며 몇몇 지역은 단수가 됐다고 로이터 통신에 밝혔다. 전국적으로 11명 이상 숨지고 64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공습이 지난 8일 발생한 크림대교 폭발 사건에 대한 보복임을 공식 천명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소집된 국가안보회의에서 국방부 조언과 참모장 계획에 따라 오늘 아침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통신, 시설 및 군사지휘 시설 등을 고정밀 장거리 무기를 사용해 타격했다고 밝혔다. 이어 크림대교 폭발은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배후인 테러 행위라며 우리 영토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매우 가혹한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측은 아직 크림대교 폭발 책임을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다. 키이우가 러시아 공습을 받은 것은 지난 7월 28일 이후 70여일 만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그들은 우리를 파괴하고 완전히 말살하려 하고 있다며 러시아를 맹비난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적들은 우리 땅에 몰고 온 고통과 죽음에 대해 벌을 받을 것이라며 재보복을 공언했다. 러시아군은 앞서 9일에는 남부 자포리자의 민간인 거주 지역을 공격했다. 경찰은 최소 13명, 시위에 추산 12명이 숨지고 어린 10명을 포함한 60여 명이 다쳤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이 크림대교 폭발을 민간시설에 대한 테러로 규정하고 연이틀 공격을 우크라이나 민간, 상업시설에 집중했다는 점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피해 보복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가혹한 대응을 언급하면서도 대응은 러시아를 향한 위협과 동일한 규모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복 공습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담당하는 총사령관을 초강경파로 분류되는 세르게이가 수로비킨 56 육군 대장으로 진격 교체한 지 이틀 만에 이루어졌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전 대통령은 친러 매체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유일한 대응은 테러리스트를 직접 패망시키는 것일 수밖에 없다며 강력한 대응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대표적 친 푸틴 인사인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와 연합기동부대를 구성해 서부 국경에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러시아가 벨라루스 영토에 더 많은 병력을 배치하거나 영구적 주둔을 꾀하는 신호라고 외신들은 해석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6월
이스칸데르 M 미사일을 벨라루스에 공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크림대교에서는 8일 오전 6시 7분 대형 폭발이 일어나 차량용 교량 상판 수십 미터가 무너지고 바로 옆 철도 교량을 지나던 연료 탱크 운반 열차 7량이 불에 탔다. 길이 19km로 유럽에서 가장 긴 교량인 크림대교는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뒤 40억 달러 약 5조 7천억 원을 들여 건설했다. 도로교는 2018년, 철도교는 2019년 각각 개통돼 기존에는 선박으로 이틀 이상 걸리던 러시아 본토에서 크림반도 간 물류 시간을 반나절로 단축했다. 러시아 국영 리아노브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9일 크림대교는 기차와 일부 차량 통행만 재개됐다. 트럭과 버스 등 대형 차량은 당분간 페리를 이용해 케르치의 해협을 건너야 하는 상황이다. 양초에서 크림대교로 진입하려던 트럭 약 400대가 후진해 페리 탑승을 대기 중이라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는 앞서 8일 파손된 도로교가 복구될 때까지 러시아군은 한동안 페리에 의존해야 할 테지만 중장비는 철도교를 통해 수송할 수 있다고 밝혀 이번 폭발이 러시아군의 장기적 타격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틀째 공습을 이어간 러시아 측은 향후 핵 사용 가능성에 대해선 언급을 삼가하고 있다.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최근 몇 주 동안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 핵 사용 가능성을 다양한 수사를 동원해 거론하는 상황에는 끼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유엔 총회는 10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4개 지역 병합 시도를 규탄하고 러시아 병력의 즉각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안 논의에 착수했다. 유엔 총회 결의는 구속력은 없으나 안전보장이사회와 달리 거부권을 가진 나라가 없어 10일쯤 예상되는 투표에서 러시아의 외교적 고립도가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크림 폭발 70세 생일에 헛질린 푸틴 전술 핵무기 사용할라. 푸틴 크림 폭발 우크라 테러 행위로 규정 10일 안보회의 소집 보복 조치 논의할 듯. 2014년 러시아가 강제 병합한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크림대교 케르치 해협 대교 폭발 사고를 계기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번 발사 사고를 우크라이나 소행의 테러로 규정하며 직접적인 보복 가능성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폭발 사태가 최근 푸틴 대통령이 경고해온 핵무기 사용을 더 자극하는 계기가 됐다는 우려도 나온다. 9일 현지 시간 로이터 통신, 뉴욕타임스, NYT, 파이낸셜 타임스, FT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밤 크렘린궁 텔레그램 채널에 공개된 영상에서 지난 8일 벌어진 크림대교 폭발 사고를 우크라이나 비밀 요원이 자행한 테러 공격이라고 규정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크림대교 폭발 사고 조사를 위해 구성된 조사위원회 책임자인 알렉산드로 바스트리킨 만난 뒤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것 크림대교 폭발은 매우 중요한 민간 기반 시설을 파괴하기 위한 테러 행위다.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고안하고 실행하고 명령한 것이라며 우크라이나를 맹비난했다. 러시아 타스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10일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다. CNN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통상적으로 1, 2주 간격으로 안보회의를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최근에 소집된 안보회의는 약 2주 전으로 당시 회의에선 지난달 21일 선포된 예비군 부분 동원령에 대한 조치가 논의됐다. CNN은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대교 폭발 관련 크렘린궁의 전략적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푸틴의 자존심으로 여겨지는 크림대교는 러시아 흑해 함대가 주둔 중인 세바스토폴 항구의 주요 동맥으로 우크라이나 남부에서 전투 중인 러시아군의 주요 보급로로 이용됐다. 푸틴 대통령은 2018년 크림대교 개통 당시
카마즈 트럭을 직접 몰고 다리를 건너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등 크림대교를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했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의 70세 생일 다음 날인 지난 8일 오전 다리를 지나던 트럭이 폭발했고 이때 발생한 불길이 연료를 싣고 철도용 다리를 지나던 화물열차에 옮겨 붙었다. 그 여파로 다리 일부가 무너져 차량 및 열차 통행이 중단됐다. 사망자도 3명 발생했다. 9일 크림대교 통행이 부분적으로 재개됐지만 주요 외신은 완전 수리 및 통행 재개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크림대교 폭발로 푸틴의 자존심에 금이 갔고 러시아군의 남부 전선 보급선이 위험해졌다고 평가했다. 민간인 미사일 공격으로 보복, 푸틴 핵사용 우려 커져. 러시아 주요 관리들은 이번 폭발과 관련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 대응을 경고했고 이에 주요 외신은 푸틴 대통령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우려했다.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러시아의 5대 대통령 2008년부터 2012년과 11대 총리 2012년, 2020년을 지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안보회의 부의장은 우크라이나 측에 직접적인 보복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크림반도 등 러시아 관리와 친러시아 인사들도 이번 폭발 사고의 배후를 우크라이나로 지목하고 러시아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NYT에 따르면 크림반도 한 의원은 극단적으로 가혹한 대응을 강조했다. 그는 러시아 정부가 이번 사건에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계속된 손실과 러시아 내에서 거세지는 비판에 직면한 크렘린궁의 약정을 드러내게 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를 향한 강력한 보복 조치를 촉구했다. CNN은 푸틴 대통령은 케르치 대교 폭파 사건을 개인적인 모욕으로 받아들이고 악랄하게 대응한 가능성이 높다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 세계가 우려한 러시아의 대량 살상 무기, 즉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고 지적했다. 실제 러시아는 크림대교 폭발 직후인 8일 밤부터 9일 새벽 사이에 우크라이나 남부 자포리자주 민간인 거주지에 미사일 공격을 실시하며 보복에 나섰다.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자포리자에 대한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이 계속됐다며 지난 3일 이후 이번 주에만 러시아의 공격으로 최소 4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한편 우크라이나 측은 크림대교 폭발 관련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우크라이나 주요 관리들은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 등에 이번 폭발 관련 러시아를 조롱하는 여러 게시물을 올렸고 우크라이나 우체국은 기념 우표를 발행하기도 했다고 FT는 전했다. 미하일로 포들야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보좌관은 SNS에 크림 다리 시작이라며 불법적인 것은 모두 파괴해야 하고 훔친 것은 모두 우크라이나로 반환해야 한다. 러시아에 속한 모든 것은 추방되어야 한다고 적었다.